제35화 마문밀기의 추억.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5화 마문밀기의 추억. 곤륜산맥 자운봉 곤륜파 연공관 지하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왕모의 신화인 반도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 이곳을 관리하는 신념은 소문주의 거처인 화려한 실내에는 어린 유성문. 하지만 지금은 청년이 되어버린 유성문이 누워 자고 있었는데 도대체 성문은 무슨 기연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두 눈을 감고 자고 있었던 유성문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다만 잠잠한 호흡으로 기척도 없었는데 그의 몸에서 은은한 금광이 빛을 내더니 잠시 후에는 황금색 금광이 폭발할 듯 터져 나왔다. 또다시 성문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상적이지 않은 그의 몸은 괜찮은 것인지. 이런 성문의 신형을 보라. 성문의 두 눈은 감겨있는 모습이었으나 그의 신형은 누운 상태에서 몸이 부양하고 있었으니 지금 성문의 신형은 침상에서 주둥실 오르더니 한 장 높이에서 무언가를 타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는 것처럼 유영했다. 다만 그의 신형은 누운 자세로 뻣뻣하게 굳어있는 것으로 보였다. 아무튼 그는 현재 황금색 금광이 잦아지더니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서 각각 빛 모양의 황금색 구슬. 물론 이 구슬은 빛 모양의 기체인 모양새였고 성인의 머리 크기와도 같았다. 이 세 개의 큰 구체는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잠시 후 세 개의 큰 구체는 하나로 합쳐졌다. 세 개의 큰 구체는 다시 하나의 커다란 구체를 형상하다가 점점 다른 형상을 이루었다. 곤륜파를 상징하는 울령, 황금령이었으며 이 황금령은 한동안 화려한 내실을 유유자적 공간을 배회하다가 다시 하나의 황금 구체가 되다가 또다시 세 개로 나눠지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등으로 이 구체들은 스며들었다. 이때 성문은 얼굴은 관옥과도 같이 해맑은 얼굴에 빛을 내었으며 신형 전체로 다시 황금색이 번쩍하였다. 이제 이 같은 금광은 천천히 사라졌고 또한 성문의 신형은 서서히 침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도대체 유성문은 어떤 기연을 경험하게 되었기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단 말인가? 사부님. 침상에 온전히 안착한 성문은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지었으며 꿈을 꾸는 것인지 잠꼬대하였으니 그는 사부님이라는 말을 연속해서 되뇌었다. 잠시 후 스르륵. 성문의 두 눈은 천천히 떠졌다. 처음에 그는 눈을 여러 번 끔뻑였다. 그리고 조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동자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였다. 도대체 이곳은 어디지? 혹시 내가 죽어서 곤륜파의 도인들께서 오화등선하여 오는 무릉도원에 있는 것인가? 이곳은 매우 아늑하고 좋은 향기가 가득한 내실로 보이는데. 성문은 자신이 무적행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여겼다. 하지만 꼬르륵. 성문은 배가 고팠다. 어라? 죽어서 무릉도원에 있다고 해도 배가 고픈 것인가? 성문은 의문의 얼굴이 되었으니 스르륵. 청년이 된 성문은 천천히 일어나 침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는 내실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무릉도원의 건물 내실은 이같이 화려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인가? 저가 사부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러한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 지금의 냄새는 너무 좋은 향기군. 내가 곤륜산과 곤륜의 들판을 다닐 때 들꽃에서도 이러한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 성문은 두 눈을 감고 황홀한 표정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 청량함이란, 머리와 심신이 매우 시원함을 느끼는 이 냄새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사부께서 가져온 어떠한 영약이나 꽃에서도 이러한 냄새를 맡은 적이 없는데 모든 것이 개운해지는 이 냄새의 정체가. 꼬르륵. 어라? 배가 고픈데 종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배고픔이라. 나는 이 30일 지나도 절대 배고프거나 허기가 지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유성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문의 얼굴을 하였다. 성문은 이곳 곤륜파의 연공관에 들어올 때만 해도 키는 또래 아이들보다 컸지만 그의 얼굴은 13세의 어린 소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20대 초반의 얼굴일 뿐 아니라 그의 키도 다른 일반 성인보다 머리 하나 정도 큰 매우 큰 키였다. 그의 신형은 또 어떤가? 그는 매우 균형 잡힌 신형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봐도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천인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니 송옥, 반한, 위계, 날릉왕 등 중원 4대 미남이 살아 돌아온들 감히 성문의 관옥과도 같은 모습에 비한들 이들이 고개나 들 수 있겠는가. 아무튼 이제 어엿한 청년의 외모를 가진 유성문은 심히 배가 고픈지 내실을 다니며 무언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같았다. 이것은 뭔가? 성문은 내실 곳곳을 둘러보다가 아주 우연히 내실 한쪽에 있는 탁자, 네 사람이 한 번에 앉아서 담소할 수 있는 자단목 탁자 위에 하나의 사기 그릇과 옆에 있는 소림사의 대환단과 같은 단 하나를 발견했다. 꿀꺽. 성문은 음식으로 보이지 않은 선단과 사기 그릇에 담긴 물로 보이는 것에 침을 삼켰다. 이런, 지금 내 몸 상태는 매우 이상하구나. 며칠을 굶어도 허기를 느끼지 않는 내 몸이지만 저 작은 환단을 보며 군침을 삼키고 먹고 싶은 욕구가 내 속에서 부릴 듯하다니. 저벅, 저벅, 저벅. 후후후후. 자꾸 눈이 가고 먹음직스럽군. 왠지 모르게 이 환단을 먹으면 내 몸에 매우 유익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데 도대체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엇보다 꼬르륵. 성문은 망설였다. 그는 지금보다 더 어릴 때도 사부인 적하 도인을 통하여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에 탐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매우 정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것이라도 자신보다 좋지 못한 조건이라면 물건을 나누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지 지금의 환단을 먹는 것에 매우 망설였던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성문은 짧은 순간 수많은 번민이 있었지만 천천히 손을 가져가 결국 환단을 입에 넣었다. 허허, 정말 사람 몸에 격하게 좋은 영약은 모든 것이 이렇단 말인가. 영약은 성문의 입에서 씹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다. 입 안에 넣자마자 스르르 녹아내렸으며 바로 물이 되어 성문의 목구멍으로 신속하게 내려갔다. 아, 유성문은 환단을 삼키고 짧은 탄식을 터뜨렸다. 어찌 환단이 이다지도 진한 단맛이 난단 말인가. 종전 사부께서 곤륜산맥에서 수많은 영약을 구해다가 주셨지만 나는 먹을 때마다 역한 맛 때문에 고생하였으나 지금의 환단은 너무 달콤하고 한순간에 허기가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나의 배고픔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준비된 환단과도 같군. 성문은 환단 하나를 삼키며 매우 큰 포만감을 느끼게 되었다. 환단을 먹었더니 이상하게 목도 마르군. 성문은 한 번이 어려운 것이지 옆에 있었던 사기 그릇에 담긴 물과도 같아 보였지만 물은 아닌 것 같은데. 사기 그릇을 들어서 그는 스스럼 없이 그릇에 액체를 먹었다. 어라, 그냥 한 번에 다 넘어오네. 유성문은 사기 그릇에 담긴 액체를 모두 한 번에 마셔버렸으며 도대체 이 액체는 무언가. 매우 청량하여 내 머리까지 시원하군. 정말 신기하구나. 허기가 심하고 속도 좀 쓰렸는데 어찌 이 환단과 액체를 마신 후에 허기뿐 아니라 속이 쓰린 것까지 아무렇지도 않구나. 더군다나 만성적인 귀 속 이명도 멈췄으니.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일까? 성문은 평소 적하 도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이 8에 태청신공의 극심한 심득을 얻을 때 한동안 기절한 적이 있고 난 뒤로 만성적인 이명이 귀에서 들렸다. 그는 나이 13세가 되기까지 이러한 이명이 항상 그의 귀를 괴롭혔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모든 증상도 말끔하게 멈췄으니 허허, 이 사기 그릇의 액체와 환단은 무엇이란 말인가. 다만 매번 기연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니었으니 성문에게 있어서 곤륜파의 태청신공이 성문에게는 그 같은 경우였으며 아무튼 성문은 자신도 모르게 운기행공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워있었던 침상으로 돌아가 가부좌하고 앉으며 바로 눈을 감았다. 이 같은 일이 있고 난 뒤 일각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이 내실 밖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남자들과 같은 걸음소리가 아니라 가볍게
지면을 쓸면서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 걸음 소리는 일반인의 걸음이 아니라 무공을 아는 무인의 발걸음 소리였으니 스르륵. 내실의 문을 밀고 들어온 인물은 두 여인. 종전에 한 시즌 전 이곳을 나갔던 두 여인으로 한 명은 젊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인 신여문의 소문주였으며 다른 여인은 소문주를 수행하는 나이 많은 모모란 여인이었다. 어머, 공자께서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자께서는 운기행공을 하시는 것 같으니 우리는 방해 말고 좀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요, 모모. 우리 탁자에 가서 앉아 있을까요? 공자께서 운기행공을 멈추면 여러 말을 해야 할 것 같으니 말이에요. 네, 소문주님. 두 여인은 내실 한쪽에 있었던 자단목 탁자로 걸어갔다. 오, 역시 소공자께서는 신여영화단을 드셨고 또한 천양미를 드셨군요. 결국 저분이 밀문의 주인이군. 반도를 드시고 반드시 깨어날 때는 참을 수 없는 굶주림이 오는 인물은 밀문의 후예요. 밀문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혹시나 해서 이곳에 신여영화단과 천영미를 준비했지요. 이분에게 참을 수 없는 허기가 찾아오면 이분은 밀문주의 주인이며 신여영화단과 천영미를 제외한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좋지 못한 음식의 탁기로 밀문천하결이 흩어지기 때문에. 네, 맞아요, 모모. 현재 밀문천하결은 연기의 형태로 공자의 몸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지요. 만약 그가 다른 배고픔으로 다른 음식을 먹거나 식수를 마셨다면 그 연기는 사라졌을 거예요. 천신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거쳐서 난세의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도록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지요. 네네, 악인에게 밀문의 절기가 전해져서는 결코 안 되지요. 특히 우리 신여영화단은 저 공자의 중단전의 자리에서 공자의 의분과 의기를 더욱 부추기고 궁극의 협을 이루도록 할 겁니다. 호호호호호호. 그래요. 후후후후후. 정말 우리가 이곳의 사명을 모두 완수했네요. 경하드려요, 소문주. 이제는 정말 신여문의 문주 위를 벗어날 방법이 없군요. 모든 신여문의 예법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과 절대법을 수행하셨으니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호호호호호. 왜? 아쉬운가요? 저 공자에게 마음이. 모모, 종전에도 나의 말을 듣지 못했나요? 농을 하셔도 이제 모모께서는 섬서 신여문으로 가시면 1년간 외유하실 수 없이 처소에서 반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모는 오직 식사 때만 처소에서 나오셔서 문중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설마. 이것은 내가 문주가 되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망했다. 나는 주한단을 먹고 저작거리 장날에 가서 젊은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는데 1년이라니. 소문주님, 선처를. 글쎄요. 모모께서 혹시 우리 신여문에 큰 공을 세우면 또 모를까? 아직 기회는 있군요. 그렇다면 저 공자님에게 인연의 끈을. 순간 모모는 강호 무림의 극한 마인과도 같은 사악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인과 같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 아무튼 공자께서 깨어나시면 우리는 저분을 밀문으로 인도하고 바로 이곳을 떠나 섬서로 돌아가도록 해요. 이곳이 많이 정들었고 근모 신원들과 가족과도 같이 지냈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제 끝이 났으니 말이에요. 우리 선조의 도움으로 3000년 전에 현신하셨던 일대 밀천대군은 고대 고루교를 해결하셨지요. 네, 우리 신여문 신화경의 기사를 보면 매우 훌륭한 분이셨지요. 지금 공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전 밀천대군은 절대자의 신의로 당대 거학을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했지요. 호호호호. 저분이 밀문을 나오시게 되시면 제2대 밀천대군이 되실 것인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모모, 신여문에서 소식은 왔나요? 혈마의 2차 준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요. 혈마는 이미 200여 년 전에
천마 유지혁에게 죽었지만 혈마의 혈기가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2차 준동으로 마교는 풍비박산이 날 것 같은데. 모모께서도 한 달 전부터 신녀 모왕주를 보셨잖아요. 모왕주는 온통 시뻘건 혈기가 가득합니다. 이는 우리 신녀경의 예언을 보며 또한 모왕주의 암시로 보면 모왕주가 혈마 혈기가 가득할 때 혈마 2차 준동이 일어나서 세상은 온통 시선열애가 될 것이라 했지요. 저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죠. 신녀문의 소문주는 사슴과도 같은 예쁜 눈을 껌벅이며 운기행공하고 있는 유성문을 보았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